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리박스쿨입니다. 리박스쿨. 네. 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이죠. 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 리박스쿨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뜻하는 자손군 이렇게 됐나요? 댓글 조작체 운영해서 자손군,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을 일삼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 거기에 대해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하더군요. 아예 답변을 안 하면서 댓글 의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대응했는데요. 영상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지난 2020년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만든 기독자유통일당의 점퍼를 입고 리박스쿨 연구원으로 지목된 인물들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역시 리박스쿨 등이 주관한 극우 보수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협력사로 참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결국 극우 보수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네. 리박스쿨 댓글 조작 움직임 몰랐다?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사실 댓글은 제가 이제 극우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느꼈던 게 이들이 쓰는 언제부턴가 쓰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주장에 대해서 청렴한 것, 그리고 커피 단가 150원 관련해서 이재명이 찐 120원. 경제 막 이런 글들이 엄청 많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풀었던 워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댓글이 운영됐었는지를 저는 이제 실감했던 그리고 사람이에요. 실제로 댓글 조작단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연결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사실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후보? 저는 뭐 연관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인은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단 손호숙 대표와 네. 또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 화면에 그때 관련됐던 사람들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댓글을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신석대응당 기자회견에 보면은 네. 사실 손혁수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호숙 대표가 이 손 대표가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한테 정책자문위원 활동을 했고 뭐 해촉했다고 하지만 그 위원 활동한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거는 그 극우 역사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 4.3에 네. 대해서는 뭐 와. 김정은이 뭐 한 뭐 그런 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네. 거기 출신의 지금 교사가 몇 명인지 늘본 교사가 이런 네. 것들 다 발본색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 너무 끔찍해요. 지금 보니까 10기까지 배출된 걸로 언론에 네.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그 교사들이 늘봄 학교 가서 네. 우리 어린애들에게 진짜 극우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관을 이승만을 찬양하고 세뇌시킨 거나 어렸을 마찬가지잖아요. 때부터. 네. 너무 끔찍해요. 그 빨간색 옷 입고 막 애들 네. 노래 부르게 시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무슨 거의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는 진짜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네. 이거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거고 아, 그러니까. 늘봄은 안 받는 아이들이 없는데 네. 모든 늘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강의하는 분들은 잡아내야죠.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서 늘봄 학교를 해서 늦게까지 왔을 때 부모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당연하죠. 받는 아예 거지. 모르죠. 기가 찰 일이죠. 어릴 때 이렇게 세뇌 교육이랑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진실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어릴 때부터 맞아요. 국으로 만드는 것은 큰 역사에 문제가 있는 그 거죠.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을 다 내렸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뉴스타파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집회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고 애들 앞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잘못된 악의적인 네. 반민주 교육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최후의 저항권이 사실 집회로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는 이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리박스쿨 민주당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까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손효숙 대표는 2019년부터
리박스쿨의 명의로 교육을 실시해서 300여 명의 소위 구국 지도자를 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20년 4월 총선에는 자유필승 선거학교를 통해 천여 명의 보수 선거운동을 길러낸 바 있습니다. 이때 리박스쿨의 주요 강사는 전 국정원 간부 출신 이희천 씨가 있습니다. 이희천 전 국정원 직원은 이제 2023년부터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언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일관되게 훼손하는 흑색 선전 성격의 칼럼을 86회나 게재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사인 전직 국정원 출신 최모 씨의 경우에는 민간 정보 기업을 설립한다는 목적하에 극우 보수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한 암살을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와, 지금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MB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때 국정 교과서 사태의 거의 종합판. 그렇죠. 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충격적입니다. 종합본이고 그거보다 더 나쁘죠. 여기는 암살까지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네. 얘기까지 나왔고 네. 2012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맞붙고 3차 토론이 끝난 직후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정도면은 경찰 쪽에서도 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곧바로 서울경찰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 발표한 사람이 김용판이죠. 네네. 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제가 왜 기억하냐면 2012년에 제가 문재인 TV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로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사용했었던 오피스텔을 급습하는 장면부터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국정원 내에서 요원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MB 때, 박근혜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을 운용한다거나 또는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특활비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사설 모임 같은 이런 리박스쿨 같은 걸 지원을 가장해서 후방 지원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죠.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 여기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운용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자금. 네, 그게 만약에 정당에서도 흘러나갈 수 있다면은 국민의힘 또 하나의 해산 사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는 분명히 아냐 모르냐라고 질문했었는데 지금 댓글 질문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손윤숙을 아냐 모르냐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된다라고 회피해버렸어요. 계속 맞아요. 회피하고 있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이게 혹시 선거법에 걸린다던가 그렇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다른 답변, 답변 계속 다른 답변을 하죠. 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싹 날려야 합니다. 그럼 네. 리박스쿨하고 국정원하고 스카이데일리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나요? 어떻게 판단이 되신가요? 저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끊기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명예훼손하면서 논조를 좀 바꿨어요. 아하. 최근에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하면은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유착관계,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당연하죠. 리박스쿨이 있는 건물 자체에 전군 구국동지회라든지 그러니까 아래 위층으로도 보수 색채가 짙은 단체들의 에어싸여 있습니다. 네. 그 건물 전체가 혹시 보수의 성진 아니었을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봅니다. 오늘 뉴스타파에서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이 리박스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사가 이제 진행됐죠. 이제 근데 조금 더 시작되고 있죠.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넓혀야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요.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것은 수사로 더 확대해야 되겠죠. 결국 수사해야 자금이나 네. 이런 것도 다 밝혀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뿌리까지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리박스쿨이 서울시내 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10곳이라고 해서 좀 작아 보이지만 이 10기, 그러니까 리박스쿨 10기만 하더라도 170명이 넘어요. 이 선생님들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리박스쿨에서 또 바지 사장을 넣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서울교대랑 MOU를 맺었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교대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리박스쿨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바지 명칭을 사장 조금 네, 바꾸어서 바꿨을 이렇게.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교육을 1분만 듣고 있어도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교육을 받고 댓글을 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건
이분들 자체가 이미 세뇌가 됐거나 네. 왜곡된 역사관을 네. 갖고 있는 강사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죠. 사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교육받고 댓글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도 세뇌가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가서 자기가 세뇌된 네. 그런 가치관을 또 주입시키잖아요. 파리로는 건국일이다. 여러분들 다 소문내줘라. 건국일이라고 안 알려져 있다 하면서 아이들을 선동하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다 범죄지만 우리 아이들을 네.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러니까 마치 네. 공산주의 제재하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경악할 만한 일이고 이거 정말 엄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저들이 맨날 빨갱이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짓이 가장 북한스러운 그렇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빨갱이라고 진짜 자기들이 너무 공격하는. 경악스럽습니다. 늘봄학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 역시 늘봄학교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광훈 그림자가 좀 있잖아요 지금 네. 리박스쿨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늘봄학교 확대 공약 이게 다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요. 정광훈 씨의 딸인가가 리박스쿨에 아, 강사로 그런가요? 활동하고 네네. 있다는 아, 기사를 그런가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 왜곡과 네. 그리고 며느리, 역사 며느리. 전쟁을 박근혜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야 미래에서 또 권력이 기반이 탄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렇죠. 작업을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정광훈 씨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리박스쿨 관련해서 전수조사 늘봄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 나온다. 아 이게 말이 안 돼. 전수조사. 전수조사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예, 끝까지 주목해야 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문제점. 저는 네. 이게 윤석열 씨가 네. 독재를 꿈꿨구나. 아이들을 그렇죠. 세뇌시켜가지고 극으로 양성하는 것까지 뻗쳐졌구나. 그리고 이게 국정원 직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사라졌었던 조직들이 계속 돈을 주니까 다시 살려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뻗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계엄해서 영구 독재를 꿈꾸고 네. 네. 교육적으로는 독재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교육으로 또 이렇게 세뇌시키고 또 이렇게 네. 총체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공작을 갖고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으니 이제 어린애들까지 세뇌를 시켜서 완전 극우의 세상 네. 독재를 꿈꾸는 거죠. 독일 유겐트인가요? 뭐 약간 그런 네, 그런 의경화하고. 느낌이에요. 진짜로 느낌이 홍위병을 만드는 21세기 보수의 홍위병을 만드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 수사를 안 나옵니다. 이거 정권 어차피 2, 3일 뒤에 바뀌니까 검찰이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 사실 리박스쿨 회계장부 따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줬고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손윤숙 대표 해촉했지만 6월 13일까지 임기였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0일 앞두고 해촉한 거예요. 1년 충분히 다 활동하고 10일 전에 해촉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해촉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2024년 6월 13일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자격증을 몇 명한테 줬고 네. 준 강사들은 어느 학교에 가서 맞아요. 어느 기간에 있는지. 교육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내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뉴스타파 얘기로는 리박스쿨 같은 댓글 부대가 거의 10개 정도가 더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파면 팔수록 계속 예, 나옵니다. 이미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전담팀으로 진짜 끔찍한 반드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밝혀지기 시작해서 천만다행이지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우리 이제 다음 코너 이제 진행하고요. 분들께서 또 와 우리 계시기 저기 때문에